이러면 거의 만점 나와요. 제가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6단계, 5단계, 6단계짜리 이 단계는 참고로 외고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 1등급 다 받고 100점 맞아서 수능도 100점 맞았던 친구의 공부법이었어요, 사실은. 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얘기는 안 했어요. 네네. 이게 정말 중요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네네. 이게 결국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데, 저는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좀 빠르면은. 근데, 그래도 그냥 3학년 때까지는 약간 집중하고 학교에, 중3 때 아마 12월부터 1, 2, 3개월 정도 시간이 아마 엄청 놀 거예요. 남들 놀 때 놀면 똑같이 놀게 되고, 남들 쉴 때 쉬면 똑같이 쉬게 되고, 네. 그쵸. 남들 놀 때 쉴 때 공부해야 변화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전 두 가지만 딱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딴 게 아니라, 어휘, 수능 기출 어휘를 이때부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네. 근데 이거를 진짜 뭐, 완벽히 외우라는 건 아니고, 한 권의 책을 정리해서 기출을 진짜 굉장히 많아요. 진짜 시중에. 자기가 원하는 거 골라서, 일단은 뜻을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체크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걸 N회독을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제 책에도 나와 있어요. 사실 여기 나와 있거든요. 2천 내용에.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혹시 참고해 보시고, 그러니까 N회독으로 내가 얼마만큼 아는지를 한번 싹 돌리고 가는 거예요. 완벽히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 5회 정도를 계속 돌려가지고 이거를, 네, 다 보고 올라가면은, 어쨌든 지문에서 내가 그래도 봤던 단어가 나오니까 뜻을 정확히 몰라도, 맞아요. 봤던 건데 하면 관심이 가죠.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 문장에서 어떻게 써야 하나 이걸 알게 되는 거니까, 네. 그거 준비 과정을 해보라는 거고, 어휘는. 이해되시죠? 네. N회독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단어 공부할 때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자꾸 보면 이게 쌓이거든요. 그쵸. 저도 사실 예전에 공부할 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군요. 중3 때는 3개월 동안 그걸 해라. 라고 저는 약간 조언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건 꼭 하세요, 진짜. 아까까지가 공부하는 얘기 안 했잖아요. 이제 꼭 하셔야 돼요, 이제 진짜. 네. 하시고, 이제 구문. 두 번째는 구문인데, 구문 같은 경우도 다양한 진짜 교재가 많아요. 네. 뭐 진짜 유명한 것도 있는데 굳이 뭐 언급은 안 해도, 네,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언급하셔도 돼요? 해죠, 네. 천일문? 어떻게 하셨어요? 천일문? 혹은 이제 약간 정승익쌤이라고 EBS 강사분 계신데, 너무 좋으시죠. 기초 잡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능 대박 구문이라고 해서 구문을 또 가르치는 기초 강의가 있어요. 또 무료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EBS 천일문 혹은 이제 그 수학 구문이라고 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또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구문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쫙 펼쳐야 될지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말이 빠르지 않았나요? 괜찮았어요? 네, 괜찮아요. 약간 고등 쪽으로 오니까 이제 약간 더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이게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3 겨울방학 때 어휘랑 구문을 그래도 잡고 올라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1단계, 2단계였어요. 집을 지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수능을 하나의 집이라고 볼 때. 자, 집을 짓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벽돌을 만들었던 거예요. 어휘로. 벽돌을 막 만들어놨어요. 많이. 그래 집을 잘 지을 수 있겠죠? 네. 재료가 있어야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막 올리나요? 무너지겠죠. 규칙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 집 잘 지어지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구문이에요. 문장 속에서 이게 문장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구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법하고도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우리가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 기억나시죠? 뭐, as well as 이런 것도 마찬가지 패턴인 거고,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익히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벽돌을 쭉 나열하는 게 하나의 문장이라고 볼 때, 문장을 구성하는 어떤 방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식을 알고 집을 이렇게 쌓으니까 잘 또 지어지겠죠? 네, 여기까지 2단계. 네. 3단계는 뭘까요, 그럼 이제? 3단계. 네, 문장까지 만들었어요. 어휘, 문장. 그 다음은 당연히 문단이 되겠죠. 네, 문단. 글이 되겠죠, 글. 네. 자, 여기가 이제 독해. 3단계가 독해인데, 아까 습득했던 어휘와 구문을 가지고 이제 문장을 해석하는 건데,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잠깐 집중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저희가 독해할 때 문제점이 항상 그냥 그대로 해석만 한다. 이런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 공부법은 절대 1등급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독해할 때 주의사항은 정확히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3단계가 지금 독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제 4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독해를 어떤 식으로 정확히 해석하고 플러스 알파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글을 읽었어요? 그럼 중심 내용이 뭐였는지, 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근데 물론 전 지금 말하는 건 중심 내용이에요, 중심 내용. 어떤 게 핵심 내용이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이게 작가의 메시지인 거죠? 그쵸. 네, 뭐 글에 있는 내용을 이제 파악하는 거죠. 네. 이거를 고1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심 내용 파악하기. 네.
물론 내신 준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는 그래서 네. 수능은 간단하게 중심 내용 파악하는 걸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능이 목표니까 내신 얘기 또 그쵸, 따로 해야 그쵸. 되니까 예. 어렵고 이제 고2 때 가서는 이제 유형별로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왔어요. 내용 중심 내용 파악. 5단계가 뭐냐면 유형별 전략인데 특히 고난도 유형들이 있어요. 뭐 순서, 빈칸 추론, 순서, 뭐 무관한 문장, 문장 삽입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이건 핵심이 뭐냐면 유기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 논리적 사고력이 있냐 없냐, 네 문해력 있니 없니 이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논리적 순서를 파악하는 건 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사실은 네네. 하고 보면은 앞문장의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어딘가. 혹은 그 짧은 글 안에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찾는 걸 연습을 안 하니까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5단계로 꼭 했으면 좋겠고 이제 끝판왕 6단계가 있습니다. 네. 뭘까요? 6단계. 저도 궁금하네요. 별건 아닌데 1등급 받는 친구들을 봤더니 아까 5단계까지는 결국 문해력이 이제 있는 친구들 5단계를 해내요. 그래야 고난도 맞추고. 근데 더 끝판왕은 뭐냐면은 내신이든 수능이든 지문을 보면요. 이게 어떤 문제로 나올지까지 파악을 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요. 그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이러면 거의 만점 나와요. 제가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6단계, 5단계, 6단계짜리 이 단계는 참고로 외고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 1등급 다 받고 100점 맞아서 수능도 100점 맞았던 친구의 공부법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공개를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까지 좀 미리 준비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쵸, 맞아요. 저도 욕심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주 6단계까지 치고 나아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 이렇게 뭐 공부법에 있어서 아까 문해력 말씀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까 정서가 말씀해주셨지만 사실 엄마들도 욕심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는 듣기를 완성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영어는 듣기는 완성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때까지 듣기는 더 이상 안 하게. 독해만 가지고도 힘들거든요. 보다 놀라서 시간 투자하기가. 그러니까 듣기를 끝내고 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방법은 너무 다양하니까. 근데 이거는 노출이 뭐 10년 만약에 10년 동안 어릴 때부터 중3 때까지 15년인가요? 16년인가요? 꾸준히 하면 이거는 누구나 될 것 같아요. 걱정이 안 되고 아까 말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저는 결론은 문해력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해력. 아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독서?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만 제가 핵심 잡아볼게요. 일단 문해력이라는 게 결국은 책을 읽고 자기가 이해하고 질문하고 해서 뭔가를 자기 거로 만드는 게 사실은 문해력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읽을 수 있으면 문해력 있는 거 아니야? 저 잘 읽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또 하부르타. 딱 그 방법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저는 딴 거 없고 부모님들이 같이 책을 읽어주시는데 제가 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좋았던 게 뭐냐면 지도적 읽기를 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도적 읽기? 방목이 아니라 아이들이 읽고 나서 저희가 건드려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어? 여기서 뭐 그 내용 알고 있으면서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해? 하부르타죠, 딱. 그쵸? 근데 이거를 자꾸 건드려주는 게 아이들이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앞뒤 문장 생각하면서 읽고 아까 그 6단계 중에 논리 관계 파악하는 게 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어떤 내용이 흘러갔을까? 중심 내용 뭐였을까? 결국은 저는 이게 된 친구들은 고등학교 와서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 사회, 과학, 심지어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정확히 고 근거를 찾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거 끌어내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다 문해력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문해력 공법이라는 책도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답변이 됐을까요? 그럼요. 너무 잘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1등급 공부법 우리 신영환 작가님께서 문해력 공부법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께 한마디. 저는 항상 강연 때 혹은 뭐 강의 때 이렇게 영상 촬영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꼭 대학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삶, 자기가 원하는 삶, 그다음 자기가 꿈꾸는 삶을 꾸기 위해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으로 공부가 저는 하나의 무기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막 마음이 급하실 텐데 많이 너무 급하지 마시고 결론은 아이가 자신 속도에 맞게 꾸준하게 끝까지 하는 아이들이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그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많이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공부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게 포인트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